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UTAT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채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전기요금의 어떤 현금의 수취 흐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전자본을 외부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런 가운데 법적으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악영향이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이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22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금 적립금 합계는 20.9조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에는 2배였었는데 이게 5배 혹은 최대 6배까지 상향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배 기준으로는 104.6조 원, 그리고 6배 기준으로는 125.5조 원이 됐고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말하고 8월 말에 사채 발행 잔액이 대략 한 70조 원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81.9조, 약 82조 정도 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당기 순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2조 정도 되는 회사채가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나누기 6 정도 하는 게 최대한에 허용할 수 있는 자본금 적립금 합계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2천억에 3천억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사채 발행한대 상한을 상회하는 정도로 발행 잔액이 쌓일 거고, 이건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한테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요거와 그리고 당기 순손실의 규모 요거를 나눈 것이 남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본이 급감을 했고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별도 자기 자본이 막 쌓이지는 않는 그런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은 천천히 조금씩 악화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매출을 올리는 전기요금의 인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 10.6원 정도 평균적으로 올린 거 결정을 한 뒤에 바로 또 추가 요금 인상을 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으로 좀 미뤄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되겠고요. 원자재 가격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도 큰 기대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의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한테 지금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에서는 약간 좀 불분명하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계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채 발행 한도 이게 원래는 기존에 2배였었는데 5배에서 6배까지 범위가 확대가 됐고 일몰 기한이 2027년 12월 말까지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말이 되고 이 제도가 일몰이 된다면은 그때까지 이제 한전이 자본을 쌓아서 사채 발행 한도 2배 내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체력을 갖춰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과거 잃어버렸던 약 40조 원의 자본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이 쌓이려면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미니멈으로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한 20%, 30% 평균적으로 추가로 더 인상이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이고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저는 법을 바꾸는 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 어떤 사채 발행 한도의 규정을 마련한 거는 현재 국회 구성원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의 대규모 인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방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전이 정말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는 한 이런 어떤 애매한 상황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2022년 전쟁 이후로 원자재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등을 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원자재 가격 상태 유지가 된다면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영업 흑자 기조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둔화가 심화된다든지 혹은 공급 측면에서 이슈가 뭐 완화 국면으로 간다든지 한다면은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긴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겨울철에 이제 S&P가 지금 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랑 다르게 집단 에너지, 열 공급 목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S&P를 결정한 데 있어서 조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S&P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 겨울철 실적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전의 흑자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4분기, 1분기 겨울철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S&P로 추후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P랑 LNG 연료비 단가 격차 추이 이게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비수기 때 전력 수요가 낮게 형성이 되면서 S&P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어떤 겨울철에 뭐 규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11월, 12월, 1월 지나가면서 이런 규제 변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년도마다 원전 관련된 복구 충당 부채 단가가 재산정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영업 적자가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가운데 4분기에 또 이런 어떤 큰 비용 변수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원전 사후 복구 충당 부채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중으로 결정될 유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용 이슈를 보면은 원자재 가격은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이런 어떤 원전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당장 반영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이익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극지적인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라든지 요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책 관련해서도 비용 변화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빨리 올랐었는데 지금도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리백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의 공급량 감소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것들은 한전의 비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4에서 5조 정도 연간으로 비용을 인식을 하는 RPS 정산 비용 같은 경우에 이 REC 현물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비용 상승 요인 그리고 이게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REC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 REC라고 해서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전에 FIT 제도로 매어져 있는 전력 공급 계약에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량들에 대해서 국가 REC라는 게 이제 정부 소속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상한 가격도 어느 정도 세팅하는 정도로 정책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수급 이슈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REC 가격, 요거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들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저기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주요 이제 철강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지금도 경기 둔화 이슈로 산업용 전력 수요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좀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출량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매도를 했는데 기존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을 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기 위해서는 판 만큼 물량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다 보니까 7월까지가 그 해당 기간의 그 어떤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심히 팔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7,000원까지도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규제를 바꾸면서 판 거의 3배까지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규제를 좀 완화를 했고요. 뭐 2월 규제나 인증 규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권도 한전의 기타 비용 중에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REC랑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년 대비해서 비용이 늘 여지는 많지 않다. 결국은 이것도 특별히 재무상태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좀 규제가 좀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FIT는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제 만료가 됐고요. 일몰이 됐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본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규제가 좀 타이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사오주기로 했던 법도 규제를 바꿔서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입차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수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IPS 비용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좀 CHPS라고 했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입니다. 요게 이제 올해 입찰을 했고 내년 내후년 겹쳐서 실제로 발전소들이 건립이 되고 발전이 시작을 하면은 요게 이제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물량이 될 텐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연료전지 과거에 REC 가중치 2배를 받고 S&P까지 받던 상당히 고가의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물량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비용이 크진 않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IPS 규제만큼 비용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이게 좀 걱정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정부에는 2년마다 수립되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1년 당겨서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10차가 나왔고 11차 그리고 임기 중에 12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이고요. 이게 후속 조치로 갈수록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원자력 관련해서 수치를 좀 세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 소요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전력 수요 느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배터리 공장들 국내에 짓는 것들 생각하면은 2038년에 150기가까지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뭘로 채울 것이냐 했을 때 석탄은 줄이고 LNG는 석탄을 대체하는 정도로 끝나고 재생에너지 속도는 둔화됐으니 원전을 늘릴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1차 수급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HVDC나 이런 어떤 송전 설비 지연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계획 자체는 발표한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타겟으로 원전 관련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의 토픽은 한전 KPS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유틸리티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 매크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원자재, 유가 이런 것들, 환율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국내 11차 수급 계획에서 원전 관련된 확대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전 KPS가 가장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플도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매크로 이슈에서 좀 무관하고 정책의 수혜만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방어주로서 한전 KPS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소 복잡한 내용이었고요. 뭐 이후에 여러 이제 방송 혹은 자료를 통해서 후속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